그 말 많은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해서 미국의 평가는 한마디로 시답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정찰 위성의 기능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찰 위성을 아예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북한의 첫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출발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38로스는 이어서 이 북한이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아직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지 못한 한국에 일격을 가하는 동시에 국내외적인 선전거리를 확보했지만 군사적인 능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리경 1호가 우주 궤도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지상 관제소와 송신에 성공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한 확증은 아직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38로스는 또 만리경 1호가 이 정찰위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주 궤도에 있는 건 맞지만 이 정밀 정찰을 목적으로 한 위성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라 그러면서 만리경 1호의 군사적 가치는 위성 사진의 해상도와 향후 얼마나 많은 정찰 위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38로스는 그러면서 영상 위성의 해상도 수준과 중국, 러시아에서 얻는 고해상도 위성 사진 및 상업 위성 사진의 존재, 신호 정보, 인적 정보, 오픈소스 정보 등을 감안한다면 이 북한 영상 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38로스가 평가한 북한의 만리경 1호는 길이 1.3m, 무게 300kg으로 해상도는 3m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리경 1호가 항공기나 미사일의 식별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밀한 과학기술급 그러니까 S&T 정보가 아니라 군사시설과 그 시설의 일반적인 활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 경계급 그러니까 INW 정보 확보가 가능한 정도의 해상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영상위성 운영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추가 배치를 통해 위성 성능을 개선해 가면 가치 있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기술 진보를 위해 더 큰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SLV를 필요로 할 것이고 북한이 이미 대형 SLV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이 지원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38로스는 러시아의 새로운 장비나 기술이 북한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지난 9월 13일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발사 전까지 2달여 만에 러시아가 제공한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설치하고 점검까지 마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 38로스의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38로스는 북한이 그동안 이루어진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된 정찰 위성을 제작하고 대형 SLV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독자 발사하기 어려운 크기의 북한 정찰 위성을 발사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찰 위성이 한반도 및 괌과 하와이에 있는 군사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하면서도 왜 그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28일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위성 촬영은 했다고 하면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찰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이고 두 번째는 촬영한 위성 사진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또 세 번째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는 특별한 때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그 다음날 러시아 비행기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평양에 도착한 것에 주목을 한다 그러면서 비행기에는 러시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탔을 가능성이 높은데 발사 다음날 갔다는 것은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고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이 정찰 위성 작동 오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것이 베넷 연구원의 견해입니다. 앞서 RFA는 지난 22일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인용해서 러시아 공군 소속의 일루신 62M이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서 약 1시간 후인 오후 12시 30분께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RF에 따르면 누가 이 군용기에 탑승을 했는지, 평양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RF에는 이어서 네덜란드 델프트 기술대학교 항공우주공학학부 교수로 정찰 위성을 추적 분석해 온 마르코 랭브룩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통 발사된 위성이 궤도에 오른 후에는 태양전지와 안테나를 펴고 카메라 시험을 위한 준비기관이 본격적인 가동 전 몇 주 걸린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 정찰 위성이 지난주 발사한 직후부터 위성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은 매우 빠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정찰 위성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 북한 지도부 전문가인 켄곡 국장도 RFA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주요 시설을 위성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의도라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병력과 중무기를 비무장에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은 향후 몇 달 내에 도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RFA는 또 다른 기사에서 미 우주군이 다양한 가역적 및 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서 적의 우주 및 반우주 역량과 활동을 거부하며 모든 영역에서 적군의 효율성과 치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찰 위성이 작동을 못하게 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 우주군 사령부의 클링겔 세릴 공보실 국장은 이날 이런 대답과 함께 적의 적대적인 우주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은 모든 영역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서 궤도, 지상, 사이버 등에서 적의 전 우주 영역 활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랜드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 우주군이 말하는 가역적 방법은 일정 기간 위성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니까 감지 기능을 불능화했다가 이후에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대다수 정찰 위성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라디오 등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기능을 레이저 등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전자기파, 그러니까 EMP와 같은 방법들도 실험을 해왔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서 비가역적인 방법은 위성 작동 역량을 파기시키는 것으로 위성 자체를 파기하거나 위성의 전자장치를 불태우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 미 우주군이 궤도, 지상, 사이버 등 적의 전 우주 영역 활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 지상기지국을 파괴 혹은 전파 방해를 하거나 기지국이나 위성 연락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넣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럽 위트먼 하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인 X, 그러니까 전 트위터에 북한이 백악관, 펜타곤, 미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을 위성 촬영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우방에 가하는 위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위성의 감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또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라고 28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은 김정은이 정식 임무 착수를 앞둔 정찰 위성의 운영 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북한 주장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위성 사진 촬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펜타곤과 이 백악관 이미지는 인터넷에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점이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해 사실상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편 우리 국방부의 신원식 국방장관도 지난 22일 정상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굉장히 기쁜 나머지 좀 오버한 것 같다, 과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어서 북한의 괌 촬영 주장에 대해서 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발사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자마자 바로 사진을 촬영해서 지상 관제소에 전송했다는 것은 과장이라 그러면서 북한의 블러핑, 허세라고 일소에 붙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북한 정찰 위성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이텀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